자,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 기말고사 시험 볼 거거든요. 몇 가지 정리 좀 할게요. 기말고사 시험은 지난 중간고사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 10시 할게요. 10시부터 11시 30분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11시 반이나 11시 50분 뭐 1시간 반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서부터 할 건데요. 중간고사 어디까지 봤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어디까지 봤죠? 페이지? 챕터 몇 장부터 하면 돼요? 혹시 8장이 뭐지? 국민연금부터 하면 되나? 국민연금까지인가? 잘 몰라요? 야, 집어넣죠 뭐. 대답이 없으면. 8장부터 제 8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 이렇게 시험 범위를 할게요. 오늘은 조세 파트인데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책 그냥 꼼꼼히 나가기보다는 조세가 전체적으로 어떤 건가 해서 조세 관련된 소득 분배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바람직한 조세 이렇게 나눠서 핵심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시험과 관련한 유형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약간 객관식 문제도 냈겠습니다. 객관식 한 10개, 20개 할까? 객관식 20문제는 좀 많나? 그래요. 그래도 20문제 합시다. 20문제랑 그리고 주관식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주관식 뭐 대략 20문제 한 3점 이렇게 하게 되면 60점 되고 그 다음 주관식 뭐 한 그러면 어떻게 돼? 한 5점씩 하면 8문제에서 한 10개 뭐 8문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낸 다음에 제가 다시 공지사항 올려드리긴 할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여기 뭐 살짝 PPT 펴놓긴 했는데 요거 참고로 하면서 교재 내용 있는 그대로 그냥 집어넣은 거니까 요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조세 관련한 얘기를 할 건데요. 텍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제 텍스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요. 요거 잘 되고 있죠. 이쪽으로 가라. 텍스는 이제 정부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재원 조달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경제 활동, 정부의 경제 활동을 우리가 재정하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경제 활동 하려면 이제 쓰는 건데 주로 이제 뭐 생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정부 지출이라고 쓸게요. 공공재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으로 복지 관련해서 돈을 쓰거나 등등등. 그때 재원 조달 수단이 바로 조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제목에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가? 예,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누가 부담을 하는가? 그걸 귀착이라는 말을 써요. 인시던스를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사실 조세법상에서는 누가 세금 내는가 그게 정해져 있긴 해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요 귀착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귀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귀착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세법상에서 생산자가 내라, 고용자가 내라, 아니면 근로자가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는 귀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귀착은 누가 내는가 하면 실질적인 귀착은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다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세법상으로는 기업한테 내라고 했어. 근데 기업이 근로자한테 떠넘기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차이 나는 것은
떠넘긴다가 조세를 전가시킨다. 쉬프트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는 것은 실제로 누가 부담을 하는가. 그걸 경제적 귀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밑에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조세의 전가가 일어난 이후에 나머지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업에게 법인세를 부과했다 할게. 법인세. 삼성, 현대, 야 너희들 돈 많이 벌면 세금 내. 이렇게 했는데 이거 기업이야, 기업. 이렇게. 이 기업이 법인세를 그대로 다 그냥 고스란히 내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떠넘기냐면 이렇게 밸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가치가. 그럼 여기 생산 요소, 기업이라는 것은 물건을 뭔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아웃풋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이쪽에 노동자가 있어. 노동자가 있어요. 생산 요소 공급자. 자본가가 있을 수 있고 토지가 있을 수 있고 등등등. 그래서 노동자나 자본을 투입해서 기업이 물건을 만든 다음에 소비자에게 이 물건을 전달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가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알다시피 기업에게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했을 때 기업이 소비자한테 이렇게 떠넘길 수 있다니까. 어떻게 떠넘기냐면 고스란히 자기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는 거야. 인상을 통해 조세의 일부를 또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조세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쪽에 가치가 창출되는 이쪽이 앞에 부분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떠넘긴다 해서 전가다, 전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앞전자를 쓰는 거지. 전가시켰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삼성이 소비자한테 뭐 스마트폰 가격을 올려가지고 떠넘기려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너네 가격 올라가면 물건 안 살 거야? 뭐 사과폰 살 거야?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삼성 같은 데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한테 떠넘길 수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뒤로 이렇게 떠넘깁니다.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거죠.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 지금 삼성이 애플의 강력한 공세에 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AI나 등등 하는데 거기 뒤처지고 있어서 우리 조만간 삼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소비자들은 또 가격을 올리면 물건을 안 산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통을 분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고통을 분담합시다 해서 인하로 떠넘깁니다. 이걸 이제 뒤로 떠넘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후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후자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 경제학에서 관심사는 세법상 누가 세금 내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 이게 좀 더 관심이 있고 이렇게 앞으로 떠넘기냐 뒤로 떠넘기냐 전전 후전 그 개념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소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소화시킨다 생각하시면 돼. 세금을 이렇게 폭탄이 떨어졌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전가시키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조세의 부담을 소화시켜서 제거하는 거 이걸 우리가 소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거기 볼까요? 조세 납부 생산자가 더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가지고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느낌이 될 텐데 그 생산 비용을 인하해서 이전과 동일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소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 조세의 전가와 귀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조세 부담의 주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내는가 주체.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1번에 보시면 기능별 그리고 계층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선 조세 관련해서 주체별로 해서
기능별이라는 것은 그 영어 단어를 보면 이제 func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functional. 당신은 어떤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능을 했습니까? 그럼 노동을 제공했다, 자본을 제공했다, 토지를 제공했다, 생산 요소에 어떤 기능을 제공했는가에 따라서 노동, 자본, 이렇게 토지 이렇게 해서 누가 부담하는가, 그게 이제 기능별 소득 분배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라 거기 밑에 보시면 소득 사이즈별로 보는 거예요. 그게 계층별 소득 분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부자와 빈자 간에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가, 그게 바로 계층별 소득 분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부담의 원천과 사용 측면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조세부담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에서 거기 보시면 균형 예산과 차별 귀착, 절대 귀착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여기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귀착과 관련한 또 추가적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요, 거기 제목만 볼게요. 귀착과 관련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부분균형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랑 일반 균형 분석 방법 이렇게 있어요. 경작에서 부분균형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앞에 후생경제한 것처럼 어느 한 부분만 놓고 보는 거야. X제, Y제 아니면 노동에 대해서 보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일반 균형 분석은 노동과 자본 X제랑 Y제 모두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균형 분석의 대표적인 모형이 하버거 모형이다 이렇게 해서 경작에서 많이 쓰이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걸 할 건데 뭐 그냥 가볍게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단기와 장기의 귀착에 대해서 볼 거예요. 기간에 따라서 단기는 말 그대로 짧은 기간의 귀착이고요. 장기는 약간 롱텀, 롱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누구에게 귀착되는가, 네, 그런 것들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단기는 저축에 이자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저축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장기가 되면 이렇게 떠넘기는 게 또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개방경제와 폐쇄경제 이렇게 또 나눠서 할 겁니다. 폐쇄경제는 다른 나라와 교역을 안 하는 것이고, 개방경제는 다른 나라와 오픈 이코노미죠. 교역을 하는 것, 수출 수입까지 같이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건데 여기선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균형 분석과 부분균형 분석 여기에 초점을 맞출 텐데, 이 부분균형 분석 요거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살짝 앞에 생산 과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가 생산의 흐름이다 라고 하면 생산의 흐름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게 노동이야, 이게 자본이야, 토지도 있어, 토지. 약자로 쓰긴 뭐해서 그냥 토지라고 썼습니다. 자, 이거를 투입을 해. 주로 이제 노동과 자본 가지고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입을 해가지고 기업이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X제를 생산하고 Y제를 생산합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자, 이러한 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부분균형 분석이다 라고 하면요, 요거 하나만 놓고 보는 거야. 노동시장 하나만 놓고 보거나 X시장 하나만 놓고 보거나, 그게 바로 부분균형 분석이에요. 그래서 생산의 흐름에서 어느 하나의 시장만 보는 겁니다. 이게 부분이라는 게 그거잖아. 다른 시장은 다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X제 시장 얘를 통해서 X제 시장만, X제가 아이스크림이라 할까? 아이스크림이면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X제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림만 볼게요. 거기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XJ의 관심 대상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X야.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그리고 여기는 XJ 가격입니다. 이렇게 PX. 오케이? 자, 지금 XJ 시장만 놓고 보는 거죠. 여기는 XJ 가격. 자, 수요 공급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XJ 시장에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법적 귀착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첫 번째, 정부가 생산자에게 텍스를 부과했다라고 할게요. 생산자에게 부과시, 텍스를 부과시. 경제원론 수요 공급에 응용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를 부과시. 자,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죠. 우리 피구세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돼서 여기가 0, 여기가 1, 점점점점,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원이라고 할 때 정부가 세금을 100원을 단위당 100원을 때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여요.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다 올릴 수 없고 이렇게 560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560원 소비자가 냈어. 소비자는 60원만큼 이렇게 가격을 부담하게 되고요. 생산자는 아니 560원 받은 거에서 정부한테 세금을 100원을 부과하게 되면 100원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560원 받은 거에서 100원을 내면 460원이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원래 500원이었는데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560원. 그러니까 소비자는 60원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생산자는 이전에는 조세부가 전에는 500원을 받았었는데 460원을 받게 되니까 40원만큼 덜 수취하게 됐죠. 그래서 이 경우 가상적인 예인데 소비자는 60원을 부담하게 되고요. 부담하게 되고 생산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원 부담하게 되고요. 둘이 이제 부담하는 크기가 100원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이걸 뭐 소비자 가격이라 부르기도 하고 생산자 가격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 두 개 간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많이 부과하게 된 게 요게 소비자 부담, 요게 생산자 부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 밑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생산자한테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소비자에게 100원의 텍스를 부과했다라고 할게요. 텍스를 100원 부과시. 자,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데 정부가 내가 먹을 때마다 100원의 세금을 내래.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만족은 똑같은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사실 보면 나의 편익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 그래서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편익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방 이동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야. D1, D0.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꺼번에 그렸는데 책에서 나눠서 그렸고요. 우리가 이 직선을 다 그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그래서 맨큐의 경제원론 같은 책에서는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그 실질적인 귀착의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관심 있는 거는 여기 저는 012라고 표현했는데 요것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없애기도 합니다. 변화 전과 변화 후 이걸 다 하기보다는 여기다 다시 이렇게 그릴게요. 변화 전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가 0, 여기가 1, 점점점점, 여기가 2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이동한 걸 보여주려고 한 거고 사실 우리한테 관심사는 이렇게 세 개 점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조세부가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뭐가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자,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게 이게 바로 저 뒤에 보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이게 저 뒤에 보면 나중에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는 거야. 우리가 경제학 재정학이 경제학 바탕으로 얘기하는데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고요.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상호 이득 윈윈 이걸 얻게 되는데 이 거래량이 위축하게 되면 위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 우리가 비대칭 정보 하에서 시장 실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이게 좋은 중고차인지 나쁜 중고차인지 잘 몰라가지고 바람직한 거래량보다 위축되게 되면 그 위축된 만큼이 비효율성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선의 능력을 다하지 않고 좀 낭비를 했다. 그게 다 비효율성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독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단위당 이렇게 100원의 세금을 했고 거래량이 이렇게 되니까 요게 정부의 조세 수입 이렇게 될 거고요. 빨간 색깔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가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된다. 요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세금을 때리는데 조세법상에서 생산자한테 부과할 수 있고 소비자한테 부과할 수 있어요.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서로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실질적 귀착 측면에서는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니 소비자한테 이렇게 한다 할게요. 스마트폰 살 때 얼마씩 뭐 10만원씩 세금을 더 내세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안 사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깎아줄게요. 사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생산자도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되네요.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그림에는 소비자 부담이라는 게 소비자 잉여가 얼마나 감소했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요. 소비자 잉여가 이 삼각형인데 요만큼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의 감소, 소비자 부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쪼개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다 한번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다시 또 나오긴 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요. 자, 수요, 공급 이렇게 해서 012를 찾아달라고 그랬죠. 012 이렇게 찾고요. 영역을 좀 나눠서 표시할게요. 색깔을 쓸 수가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자, 생산자한테 부과했다라고 상정을 할게요. 자, 우리 영역을 표시해서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 D, 여기를 E, F 이렇게 합시다. 자, 조세부가 전과 후를 살짝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조세부가 전, before 한번 볼까요?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A, B, E가 소비자 잉여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A, B, E 이렇게 됩니다. 생산자 잉여는 저기 C, D, F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정부는 여기 개입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부 잉여 이런 거는 당연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정부가 세금을 때려가지고 정부의 조세 수입이라 할게요. 조세 수입. 조세 수입은 없어요. 정부 잉여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이걸 다 더했을 때 사회적인 총 잉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총 잉여는 A, B, C, D 이걸 다 더한 거야. E, F 이렇게 돼요.
자, 조세부가 후 볼까요? 조세부가 후. 애프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560원을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로 줄어들게 됩니다. 저쪽으로 표현하면 A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560원을 받았는데 세금을 이만큼 내고 남은 게 생산자 잉여니까 여기야. 여기 표현으로 따지면 D 이렇게 되고요. 정부의 조세 수입은 요거 빨간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 B와 C 이렇게 됩니다. B와 C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사회적인 총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A, B, C, D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얼마만큼 감소했습니까? 라고 하면 저기 삼각형 나와 있는 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 여기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2와 F만큼이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F만큼이 후생이 줄어들었고요. 소비자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소비자 잉여 감소한 거야. 이만큼 감소했죠. 보통은 이거를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세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채점하기 편하게 할 때는 그냥 수요 공급 식을 준 다음에 이렇게 원론에서 하는 것처럼 세금을 부과할 때 공급 곡선 상방 이동하게 돼서 면적 구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F 이렇게 변화 크기를 보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B와 C는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변화 전과 변화 후에 이게 이제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변화의 크기. 변화. 자, B와 C는 사실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고 생산자 잉여 감소했는데 정부가 가져갔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재분배가 된 거지 없어진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 E와 F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은 이 삼각형이 데드웨이트, 로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빨간 색깔이 조세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정도까지 봐주시죠. 자, 수요 공급 관련된 얘기니까 그것 좀 보시고 그 다음 독점 얘기도 하는데 독점까지 하진 않을게요. 이게 수요 공급 우상향 우하향 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하는 것이고 독점은 뭐 독점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넘어갈게요. 자, 생산 요소에 대한 과세 귀착 이것도 넘어갈게요. 별건 아니고 아니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이게 XJ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면 여기가 노동이고 여기가 W 임금 이렇게 해서요. 똑같이 보시면 돼. 그냥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해서 공급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올라가서 0, 1, 2 이렇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요 생산 요소는 안 하고 여기 아이스크림 요걸 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뭐 조세 자본화 이런 것들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일반 균형 분석에 대한 얘기 좀 살짝 할게요. 좀 어려워요. 국제무역론하고 뭐 그런 데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하버거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직관적으로 가볍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에즈워드 박스를 그려가지고 뭐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자, 거기 제목을 보시면 하버거 모형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일반 균형 분석이니까 모든 시장을 다 고려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분석 대상 조세 유형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뭐 그런 거야 우리의 관심사는. 근데 구체적으로 봅시다. 넘어갈게요. 그 전체적인 표는. 자, 여기 보시면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할게요. 요 4번 특정 요소세 분석 요걸 별표하시죠.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건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과세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아니 노동에 과세할 수도 있고 자본에 과세할 수도 있고 X에 과세할 수도 있고 Y에 과세할 수도 있어요. 살짝 앞에서 봤던 기본 그림을 그릴게요. 아니 우리 일반 균형 할 때 생산, 소비의 효율성 그거 봤었던 거야. X, Y 이렇게 노동이 이렇게도 가고 자본이 이렇게도 가고 그래서 요게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사람이 있으면 A, B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살짝 볼게요. X를 만들 때 노동을 쓰기도 하고 자본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보면 여기 그림 조세 유형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할까요? 표를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여기를요 X산업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X제, Y제라 하고요. 노동이라 하고요. 자본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짝 한번 보시죠.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예, 간단한 거예요. 아니 X를 만드는 데 있어서 X가 뭐 컴퓨터라고 할까요? 컴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본을 투입해서 컴퓨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해되시죠? Y가 쌀이라고 할까요? 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요. 좀 노동을 좀 많이 쓰나 봐. 그래서 노동이 많고 자본을 좀 적게 써요. 자, 이거 해석을 해볼게. 컴퓨터를 만들거나 쌀을 만들 때도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만든단 말이지. 근데 쌀은요 노동을 좀 더 많이 사용해서 생산을 하네. 여기서 일부러 비중을 크게 그렸고 컴퓨터도 노동이 있긴 하겠지만 약간 자동화가 되고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식을 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는 자본을 K라고 쓰는 거야. K 집약적인 생산 방식을 사용한다. 생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컴퓨터도 노동을 왕창 투입할 수 있겠지만 뭐 효과적이지는 않겠죠. 쌀도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을 많이 쓰고 노동을 적게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이렇게 비중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여기 1번이라고 체크를 해볼까? 요거 1번. 1번에 세금 때렸다라고 하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쌀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 1번 영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XJ인 컴퓨터를 생산하는 노동자에게만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여기로 표현해 볼게. XJ를 먼저 첫 번째 타겟으로 잡은 거야. 근데 XJ 전부 때릴 수도 있겠지만 XJ에 있는 노동자에게 때립니다. 여기가 되겠죠. 여기 1번. 그래서 이거를요. XJ에 있는 노동의 세금을 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XJ 컴퓨터 생산하는 산업에 자본가에게 세금을 때렸다. 이렇게 되면 2번 여기다 세금을 때리면 여기요. X가 먼저 선택되고 아니면 자본에 이렇게 때린 거야. 그러니까 X랑 K가 둘 다 되는 이거는 X의 자본에 세금을 때렸다. 2번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게 옆으로 더할게. 1번과 2번을 같이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기에다 세금 때린 거 아니야. Y에는 세금을 안 때리고 1번과 2번을 더하면 X에 세금을 때렸다. 이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하면 X에 세금을 때렸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해 가시죠? 별거 없습니다. Y도 한번 볼게요. 여기 3번이라 할까? 3번은 뭐냐면 노동에 세금을 때렸는데 3번은 X의 노동에는 안 때리고요. Y의 노동에다가 세금을 때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Y에 있는 노동. 4번은 똑같이 보면 여기가 될 거야. Y에 있는 자본의 세금을 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텍스
Y에 있는 자본. 자, 그러면 3번과 4번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Y에 그냥 다 통으로 세금을 때렸다 해가지고 X에는 안 때리고 Y에만 때리니까 tax Y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X가 뭐 아이스크림이면 아이스크림에만 세금을 때렸다. 그 부분 과세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분균형 분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1번이나 2번 하면 X, Y 그리고 노동, 자본 이것까지 다 고려한 거라서 이게 일반 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 1번하고 3번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번하고 3번 더하면 X에 있는 노동자에게 때리고 Y에는 노동자에게 때렸어. 우리나라 산업이 두 개밖에 없는데 컴퓨터 생산하는 노동자에게 때리고 쌀 생산하는 노동자에게 때리면 노동자에게는 다 세금을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게 되면 노동자에게 과세하게 된 것이고,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살짝 보세요. 이렇게 더한 거야. 2번하고 4번 더하면 자본에 과세하는 것이죠. 2번하고 4번 더하면 노동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본가에게만 세금을 부과한 것이고요. 요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다 때린 거지. 그냥 이렇게 두 개 더하면 XY에 다 때렸고 LK에 다 때리면 결국은 XY 여기 다 세금을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 균형 분석이다 라고 하면요, 요거야. 요거는 이렇게 하나만 놓고 보면 이게 XJ 시장에만 놓고 세금을 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분 균형 분석 XY 중에서 X에만 세금을 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자본에게만 세금을 떼는 거잖아. 이게 이제 부분균형 분석이고, 여기 나와 있는 하버거 모형이다 그러면 뭐 이런 걸로 세금을 떼는 거야. 이렇게 2번이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텍스를 부과했는데 X에 있는 자본에 과세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뿐만 아니라 XY를 다 고려하는 거니까 이게 일반 균형 분석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에즈워드 박스를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뭐 하는 건데 우린 그런 것까지는 하진 않고요. 결론만 살짝 이렇게 볼게요. 상당히 직관적이긴 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세금을 때렸을 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출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산출 효과. 이게 생산량이 변화해서 발생하는 거거든. 여러분 잘 보세요. X에 있는 K에 세금을 때리게 되는데 Y에는 세금을 안 때린 거야. X에만 세금을 때린 겁니다. 아니 여러분 X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여기에 세금이 쾅 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컴퓨터를 생산할 때 노동과 자본 중에서 이게 비율이 노동자가 10명 있는데 자본가가 90명이 있다 할게. 그러면 노동자도 피해를 봐. 근데 자본가도 피해를 보겠지. 누가 더 많이 피해를 봅니까? 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누가 많이 피해 보는가 하는 건데 자본가가 더 많이 피해 보겠지. 여기 폭탄이 꽝 떨어지게 되면 노동자가 1명 다치면 자본가는 9명이 다친다고. 비율이 당연히 1대9 이렇게 있으니까요. 자, 만약에 뭐 일본에 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일본 사람이 좀 많이 다치겠지. 한국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한국 사람이 당연히 많이 다치겠지. 근데 한국을 여행하나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이나 중국, 미국 사람도 다치긴 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 그 얘기야. 산출 효과는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컴퓨터에 노동이 많이 있냐 자본이 많이 있냐 그걸 봐야 되는데 자본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그래서 산출 효과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책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노동을 많이 사용해서 생산하느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노동이 많고 자본을 좀 적게 쓸 거고요. 여기 상황에서는 지금 노동을 조금 사용하고 자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이 경우는 자본 집약적인 방식이니까 요 밑으로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요게 노동 집약적인 생산 방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본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산 방식이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게 이렇게 보면 우리 그 미시경작에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나타낼 때 소득 효과랑 비슷해. 산출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효과지. 언제나 소득 효과 때문에 뭔가 삐딱선이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노동을 많이 쓰냐 자본을 많이 쓰냐 해가지고 노동집약적이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임금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본집약적인 생산이다 그럼 자본이 더 많이 피해를 봐서 R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엄밀하게 보면은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경우 살펴보면 자본집약적이지 자본가가 피해를 보고 노동자도 피해 본다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그래서 W도 하락하는데 W는 조금 하락해.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비율로 표현하게 되면 R분의 W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W도 하락하는데 얘가 이렇게 더 많이 하락하게 되면 얘는 올라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상대적인 거야. 내가 만약에 상대평가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내가 시험을 못 봤어. 근데 다른 학우들이 더 망쳤어. 더 못 봤어. 그럼 내 성적은 뾰족한 학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서 결론만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효과가 있는데 그게 거기 보시면 요소 대체 효과입니다. 대체 효과. 아니 대체 효과는 한번 잘 봐보세요. 여기 보면 K한테 세금을 때려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금을 쾅 이렇게 때리는 거야. 여기다 삑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저격수다 생각해서 스나이퍼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저격수한테 K를 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산출효과는 지금 X제 세금 때리니까 X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대체 효과는 K의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럼 저격수가 K를 쏴라 그러면 K가 으악 하고 이렇게 피해를 보겠지. 그럼 산출효과는 어떻게 돼요? K가 피해를 보니까 R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모두 R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요 케이스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X제 생산하는 게 노동집약적인 생산이면 W가 떨어지는 거랑 R이 떨어지는 게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어느 게 더 큰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네, 요 부분 요거만 좀 잘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내용과 뭐 표나 뭐 이렇게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안 하셔도 되겠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법인이 자, 자본을 많이 쓴다 할게요. 자본 집약적인 경우에 이게 풀어서 세금을 때렸어요. 법인 부분에 자본에 과세했다라고 하면 법인 부문에 자본에 과세를 하게 되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서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귀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능적 소득 분배죠. 그러면 누가 조세를 얼마나 부담을 하게 되는가? 누구한테 귀착이라는 게 부담한다 이거죠. 부담을 더 많이 하겠는가? 이 얘기야. 첫 번째는 앞에서 본 것처럼 자본에 과세한다라는 거, K에 때린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의 세금을 때리는 거야. 비법인에는 세금 안 때립니다. 그래서 저 뒤에 법인세 좀 하긴 할 건데 법인 부분. 이 법인 부분이 지금 X라고 할게. 그럼 X제 법인 부분에 자본에 과세를 했다라고 하면은 위에와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삼성이 자본을 많이 하는구만.
이게 아니야. 이건 노동집약적이 아니라 자본집약적으로 생산하고, 그럼 여기에 세금 폭탄이 떨어지면 자본가들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 특별히 또 자본에 또 과세를 하게 되는 거니까 노동에는 안 하고 자본에 세금 때리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게 돼요. 그게 대체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냥 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풀어서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거 조세 부담의 전가 귀착할 때 어떻게 분석할 건데? 라고 하면 위에 나와 있는 뭐 폭탄, 산출 효과랑 그리고 요소 대체 효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옆에 뭐 탄력성과 관련해서 등등등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트로 측면에서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1교시는 요 정도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조세와 관련한 효율성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